익산은 물론 전라북도의 골칫거리인 축산 악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궁 축산분뇨 처리장의 악취가 3차례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크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과 기존 KTX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담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한시 사업이라는 입장인데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속까지 됐지만 개선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재량 사업비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전라북도에 들어서면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있죠. 왕궁 지역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입니다. 왕궁 축산분뇨 처리장이 3차례의 악취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크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벌써 4년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머리가 아파 삥 돌고 아주 그냥 뭐 정신 이상할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시내 나가면은 나보고 막 사람들이 다 남편하고 피해요. 실제로 익산시가 지난 8월부터 2달 간격으로 처리장 악취를 측정한 결과 매번 배출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기준치의 13배를, 10월에는 기준치의 2배를 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뒤에 지난 21일에 다시 측정했지만 역시 기준치를 2배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악취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전북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악취 방지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배출 기준을 3차례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업 정지를 내릴 경우 축산 농가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조업 정지로 갈 것인가 과징금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는 좋은 방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최대 1억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축산 분뇨의 70%를 처리하는 왕궁 처리장은 시설을 조성한 민간업체가 2027년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BTO 사업장. 전라북도 이미지까지 해치는 악취 문제를 잡기 위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과 기존 KTX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RT의 일반 면허를 추가로 따내면 2, 3년 안에 열차 운행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KTX보다 요금이 10%가량 싼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지난 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을 모두 더한 호남 열차는 편도 62편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101편인 경부선에 비하면 여전히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기차 편수가 적어서 못 가고 모든 편리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외된 기분이 드네요. 무엇보다 전라선의 횟수가 부족합니다. 호남선은 KTX 28편, SRT 20편을 더해 48편입니다. 반면 전라선은 KTX만 운행하기 때문에 14편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전라선에도 SRT를 투입하고 기존의 KTX도 더 늘리라는 촉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호남의 고속열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차량 확보 등 예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SRT의 일반 면허를 따내야 전라선에 SRT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전라선 투입을 꺼리는 민간회사 SR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SRT는 일반 철도 면허가 없어서 전라선 운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라선의 SRT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면허 발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면허를 내주고 SR이 열차를 구입할 경우 SRT의 전라선 투입이 이르면 2, 3년 안에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100원씩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승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버스 요금은 전주가 1,300원, 남원 1,350원이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1,400원입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습 상담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학습 더딤 학생들을 지도 상담하는 학습 클리닉 센터입니다. 3년 전에 전북교육청과 전주, 익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됐으며 학습 상담사 1명씩 상주하며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6명의 학습 상담사 전원이 해고됐습니다. 심지어는 2017년 계획까지 다 짜게 한 후에 몇 시간 지난 후에 바로 저희에게 더 이상 근무할 필요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열정을 다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세운 해고 이유는 한시적 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부 시책 사업으로 특별 교부금을 받아 운영해왔는데 더 이상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시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습 클리닉 운영 관련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로자들을 해고시킨 사유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놓고 그 속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자르겠다고 하는 거는. 전북교육청은 또 지난 6월 발의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습 상담사의 역할을 정규교사가 대체할 수 있어 중복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학력 보장법 속에 정규직을 선발을 해서 준다는 항목이 있게 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안정된 고용 관계를 저희들이 우선하니까.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법이 언제 제정될지도 알 수 없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이 법안을 해고 사유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북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학습 상담사 해고의 속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게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똑같은 학습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과 세종교육청은 학습 상담사 전환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여서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달계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AI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사를 매입하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제거, 그리고 AI 피해 감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축사 매입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의 국가 예산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제용지 축사가 대부분 국유지라 폐업에 따른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사 주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10명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 반대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에게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정부로부터 7천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고 해외에서 144억 달러를 주문받은 만큼 배정 물량 일부를 군산에 나누는 방식으로 군산 조선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량 사업비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속됐지만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놓고도 해마다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전라북도가 재량 사업비를 구체적인 항목도 없이 편성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라북도는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 즉 재량 사업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혔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라북도는 그 후에도 도의원 몫의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이 지적을 계기로 해서 편익 증진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했는데 지금 다시 운영하고 계시다. 이게 없어졌으면 딱 해결이 됐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이. 자치단체들은 재량 사업비를 예산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치단체 예산서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로당 기능 보강에 2억 5,030만 원의 총액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로당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도의원 재량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어떤 사업 이렇게는 명시가 안 됩니까? 그 예산서 항목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심지어 재량 사업비의 존재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취재하시는 이유가 왜 물어보시는가요? 우리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도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요. 이번 주 시사기획판에서는 재량 사업비 공개를 꺼리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재량 사업비의 사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선출 결과 전남 여수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 익산의 사선 조배숙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 보수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세력들과 다양한 연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거리를 두는 안철수 전 대표와 달리 개방의 문을 넓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지역당을 탈피하기 위해 서울의 재선 김성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호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가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할 국민의당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4월 총선에서 26%까지 오른 정당 지지율이 최근 10%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도부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을 큰 무리 없이 끌어왔다며 다음 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당내 최대 계파인 안철수 세력이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북의 현안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추진 20년 만에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삼성은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백지화해 전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넣어 공시했습니다. 전북이 새 공항을 추진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항공 수요를 입증하면 빠르면 2023년까지 건설됩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새만금 지역에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잡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삼성 측은 기회가 되면 새만금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다음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 쪽을 이제 고려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 사업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항공대대 이전지로 도도동을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판결이 나서야 이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옥정호 개발을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던 임실군과 정읍시는 전라북도 중재로 가까스로 화해했습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근간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은 지난 5월 탄소산업 육성법의 국회 통과로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사업 규모가 1조 원에서 700억 원대로 대폭 줄어 적잖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또 전주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 설득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도민 가운데 절반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도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4%가 한 달에 두세 차례나 일주일에 한 차례 등 정기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15.6%가 걷기를 꼽았고 헬스와 축구, 수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시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2017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 무형유산 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의 강칼라 수녀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강 수녀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민 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강 수녀는 1968년 25살의 나이로 한국으로 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다가 호암마을에 정착해 한센인들의 치료와 자녀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주 고백교회 한상열 목사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오늘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열 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다며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청 사무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북도청 5급 공무원 48살 A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전주시 서서학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다음은 JTV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송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들이 1,661만 9,340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정읍 배덕수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까지 약한 눈이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와 새해 첫날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도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